코스에서 이제 이 홀컵에 결정적일 때 퍼팅을 마무리하잖아요. 이 결정적인 퍼팅을 잘하는 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로들도 이 퍼팅을 할 때 감으로 하는 사람과 계산을 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아마추어 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구력이 오래되었다거나 아니면 라운드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감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면 어려서 구슬치기를 잘했던 분이시거나 아니면 투어를 잘하셨던 분들 아니면 또 당구를 잘 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퍼팅감이 굉장히 맞아요.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복잡한 계산보다는 감으로 퍼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퍼팅감을 잃지 않기 위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한 달에 한 번 필드 나가기도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일관성 있는 계산으로 퍼팅을 하는 게 좋고, 감이 좋은 사람도 이 계산의 기본을 두고 퍼팅을 하는 것이 더욱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퍼팅 스트로크와 퍼터 경로 이 패스를 살펴볼 텐데요. 퍼터가 지나가는 길을 보면 저희가 신체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몸을 중심으로 이 작은 원, 아크라고 하는 것을 그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퍼터를 할 때 똑바로 굴리기 위해 이 스퀘어 투 스퀘어를 유지한다고 해도 스윙이 점점 이제 커지고 보내려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이 스윙 궤도가 인투 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투 스퀘어는 숏퍼팅 아니면 또는 뭐 미들 퍼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인투 인은 롱 퍼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퍼터를 할 때 공 위에 시선을 두고 이제 진자 운동의 기반인 퍼팅 스트로크를 익히기 위한 최고의 연습 방법은 일반적인 샷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머리를 벽에 붙이고 하는 연습인데요. 이걸 보면 골프는 드라이버부터 퍼터까지 이 중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퍼팅에서는 최대한 손목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퍼팅을 하면서 손목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감각이 좋은 날 빼고는 매번 달라지는 임팩트에 공에 전달되는 힘이 달라지면서 거리감이 또 매번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쓰면서 내가 혹시 퍼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 그립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 그립과 손목 사이에 공을 껴줄 거예요. 근데 혼자서 하실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공을 끼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중간에 공을 놓고 그대로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백스윙을 할 때 손목에 움직임이 많다면 스트로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공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될 텐데, 네. 최대한 이 공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손목을 최대한 덜 써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놓고 최대한 덜 써서 이렇게 스트로크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롱 퍼팅을 할 때는 이게 자연스럽게 손목이 살짝살짝 써지기 때문에 떨어져도 괜찮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스퀘어 투 스퀘어를 유지하는 숏 퍼팅이나 미들 퍼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손목을 덜 써주시는 게 이제 올바른 이 퍼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퍼팅을 하는 스타일도 또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뭐 굴리는 퍼팅, 일반적인 퍼팅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미는 퍼팅, 퍼터는 밀어야 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또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때려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퍼터도 보면 지면에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퍼터들이 대부분 대체적으로 지면에서 이 로프트 각도가 0도가 아니라 2도 내지 3도 정도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을 정상적으로 이제 딱 가격을 하게 되면 골프공이 점프를 하게 되고 땅에 떨어진 후에 이렇게 미끄러져서 구르게 되는데, 이 퍼팅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 점프의 높이, 그 다음에 이 점프의 거리, 그 다음 굴러가는 거리가 달라지고 공의 움직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리는 퍼팅 같은 경우를 보면 퍼팅 스트로크 중 가장 일반적이면서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스윙과 팔로우 스루의 비율이 1대 1인데요. 마치 이렇게 저희가 새총을 쏠 때 보면 당긴 것만큼 앞으로 고무줄이 튀어나가는 것처럼 1대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대1 느낌으로 이 퍼팅을 할 때 가속이나 감속 없이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골프 공의 중심이 퍼터인 그 스윗 스팟에 맞으면서 공의 이 중상단을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의 이 점프 높이가 낮고 점프 구간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백스핀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공의 방향성과 직진성이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는 퍼팅인데요. 미는 퍼팅 같은 경우에는 이 퍼터 헤드를 바닥에 좀 이렇게 바짝 붙여서 이런 느낌으로 밀어주는 퍼팅이에요. 그래서 이 백스윙보다 팔로우 스루가 긴 퍼팅인데 이런 식으로 쭉 밀어주는 주로 컨시드 거리 내외의 아주 짧은 퍼팅에서 불안한 스트로크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보면 굴려야 방향성이 좋아진다는 말과 좀 이율배반적이기는 한데 짧은 퍼팅은 항상 좀 긴장된 상황에서 하게 될 때가 많아서 자칫 퍼터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백스트로크를 이렇게 들 때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면 저희가 흔히 말해서 약간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퍼터를 바닥에 약간 붙여서 안정감 있게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이 퍼터 패스가 퍼팅 라인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헤드 페이스에 이제 이 열리고 닫히는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는 퍼팅도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야 하고 짧은 퍼팅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 미는 퍼팅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유는 이 백스트로크가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거리 이상 보낼 수 없기에 이 짧은 거리를 할 때만 이렇게 쭉 밀어주는 퍼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리는 퍼팅이 있어요. 때리는 퍼팅은 이 팔로우 스루가 짧고 강한 스트로크로 퍼팅을 할 때 때리는 퍼팅인데 보여드리면 자 백스윙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퍼팅을 때리는 퍼팅이라고 하는데 이 손목을 사용하는 골퍼들이 많이 하는 퍼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퍼터로 공을 때리게 되면 공이 이렇게 높고 멀리 이렇게 튀게 되는데 저희가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찍게 되면 실제로 백스핀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서 때리는 퍼팅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안한 퍼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불안정하다는 의미는 이 점프 후에 착지 구간과 이 미끌리는 구간이 일정치가 않아서 공의 거리와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연습 방법은 이 일정한 스트로크와 임팩트 연습 방법인데요. 집안에 그냥 동전 2개 굴러다니는 거 있으시면 충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동전 2개 한번 준비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닥에 동전 2개를 이렇게 겹쳐서 놓아주시고 이 임팩트를 할 때 이 위에 동전만 걷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에 동전만요? 네네.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것 어렵겠다. 같아요. 네, 때리는 이제 스트로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었다가 칠 때 이렇게 2개가 다 같이 네. 2개가 다 같이 이렇게 나가는 다운블로가 돼버리는 거. 네, 스트로크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나는 그러면 좀 공에 약간 탑스핀을 걸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계속 헛스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스트로크와 일정한 임팩트를 이제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 동전의 윗부분만 여기서 이렇게 오. 윗부분만 이렇게 걷어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이 일정한 스트로크와 일정한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